영남이공대 교육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승철 해학과 전공 김남규 교수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봬요. 그동안 실습도 잘 나가셨고 그리고 건강하셨죠? 여러분 2학기 저와 함께 같이 하게 돼서 저도 정말 너무나도 기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또 여러분도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된 이유가 일단은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어떤 내용을 배웠고 그리고 어떤 수업을 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려고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어요. 오늘은 일단은 3가지 정도로 얘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2학기에 무엇을 배울 건지, 어떤 수업인지, 그리고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제 생각과 여러분들에게 계획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로는 염색의 역사와 배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염색은 우리는 언제부터 했는지, 그리고 현대 염색 기술은 언제 발명되었는지 이런 거를 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야기할 거는 염색의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트렌드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염색에 대한 많은 관심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려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그래서 2학기에도 아무래도 15주 차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어떤 걸 배울 건지 한번 순차적으로 나눠 볼게요. 일단은 첫 몇 주는 우리가 염색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배우실 겁니다. 염색의 원리라는 거는 염색이 어떻게 모발의 색을 나오게 하는 건지, 그리고 그 안에 염색에 들어있는 그 연모제 성분이라고 하죠. 그 연모제 성분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어떤 성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것도 좀 배워서 기본적인 염색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공부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염색이 있으면 산화제도 같이 있죠. 그래서 그 산화제 종류가 무엇이고 어떤 용도로 산화제가 사용이 되는 건지, 그래서 일단은 첫 몇 주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염색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하고 어떻게 염색 차트도 보는 방법도 같이 함께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고 나면은 여러분들 이제 염색의 기본적인 이해도 아니면은 혹은 매장을 가셔서 그 염색 그 약제실 들어가면은 딱 보면은 염색약이 되게 많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염색약들을 어떤 용도로 쓰는 건지 여러분 기본적인 그런 언더스탠딩을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실 겁니다. 그런 다음에는 일단은 도포법도 한번 같이 배울 거예요. 물론 염색을 바르는 방법도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바르고 스파트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섹션 어떻게 하는 건지 가장 중요한 건지, 그리고 어떤 순서대로 바르면 좋은 건지도 여러분들 계속 가발에 연습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준비하면서 연습도 많이 갖고 그러면은 중간고사로는 실습을 한번 하실 겁니다. 제 계획은 일단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염색을 도포하는 실습을 한번 보고요.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중간고사까지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간고사가 끝나고 난 뒤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색채라는 학을 좀 배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색깔에 대한 세계로 속으로 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염색을 잘하려면은 색에 대한 개념을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색채학이라는 내용을 주제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과학적인 면을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색 계열들은 몇 가지가 나눠지고, 그리고 그 계열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그리고 어떤 보색 관계가 무슨 색깔끼리 보색 관계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배워보실 겁니다. 이런 거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염색을 하실 때 이 고객님의 머리 색깔을 어떤 색깔로 해야지 어떻게 나오는 건지, 원하는 색깔로 될 수 있는 건지 그런 걸 할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이 고객님에게는 안 되는 색깔 혹은 어려운 색깔들을 이거는 좀 안 되겠다라고 또 이렇게 말씀드릴 줄 아는 그런 요령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색채학이라는 거를 조금 더 배워보실 겁니다. 이게 좀 재밌어지는 게 뭐냐면은 색채학을 조금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염색을 하면은 예쁘게 나오고 이런 거에 조금 더 재미를 더 붙게 돼요. 그래서 물론 색채학은 색깔이라는 그 개념은 여러분들이 종이에 발랐을 때 색을 생각을 하겠지만은 우리는 사실은 염색을 어디에 해요? 종이에 하지 않고
모발에다가 염색을 하잖아요. 그래서 또 모발에 있는 이 멜라닌 색소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시는 시간을 또 갖게 됩니다. 그래서 모발에 있는 멜라닌 색소란 멜라닌 색소 종류는 뭐가 있고, 그리고 동양인과 백인과 또 흑인의 멜라닌 색소 차이, 그리고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멜라닌 색소를 얘기하면 당연히 백모를 또 빼먹을 수는 없죠. 그래서 백모는 왜 생기는 건지, 어떤 경우에 어떻게 염색을 해야 되고, 백모 컬러는 어떻게 대체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도 또 살펴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로 좀 이론 내용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궁금하신 게 있을 텐데 당연히 실습도 중간중간에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실습을 하신다는 거는 뭐냐면은 당연히 수업에 이론도 조금 있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또 가발에 연습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피스에다가 피스를 색칠하든지, 아니면 혹은 시간 되면 서로 간에 염색을 하는 그런 시간도 중간중간에 같이 사이 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염색 시간이라는 게 그렇게 마냥 재미없고 그렇게 따분하진 않아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여러분 최대한 재밌게 해드리려 저도 많이 노력을 할 거고, 여러분도 그걸 재밌게 좀 들어주려고 같이 함께 참여했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람이라는 게, 인간이라는 게 언제 처음으로 염색을 했느냐라고 이제 알아보면 일단은 고대 이집트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셔야 돼요. 그래서 BC 1500년도에서부터 실제로 우리 이집트에서 검은색으로 염색을 했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은색 염색이라는 거는 헤나로 이제 물들이는 기법으로 해서 염색을 했었고, 그 이유가 새치 커버를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러니까 참 신기하지 않아요? 1500년 BC 1500년서부터 이 사람들도 새치라는 개념이 싫어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헤나로 염색을 했다고 해요. 그게 무슨 뭐냐면은 가루로 물 타가지고 물들이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흰머리를 검게 색깔을 했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기술이 한 가지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색깔은 그냥 마냥 검정색으로, 블랙으로만 염색을 했었고, 그래서 심지어 머리를 이제 길러가지고 그거를 밀어서, 그 다음에 그 자른 머리를, 그 밀어놓은 머리를 그거를 색칠해가지고 가발로 만들어서 그거를 또 쓰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라고 이제 말을 하면은 이런 그림들이 떠오를 거예요. 이렇게 단발머리로 이렇게 잘린 그런 클레오파트라 같은 그런 스타일로 아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가장 깊은 영상이 이제 떠오를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염색을 해서 그 가발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쓰고 다녔으니까. 이제 그만큼 옛날서부터 새치에 대한 그런 민감한 게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대 이집트에서 조금 더 시간을 앞으로 가게 되면은 BC 300년도에 오시게 되는데, 로마 시대 때, 그러니까 로만 엠파이어 시대 때는 이제 여성들 중에서도 성적으로 일하는 그 여성들만 머리를 밝게 탈색을 해서 금발머리로 표시를 하고 다녀야 된다라는 그런 게 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이 여성은 머리가 밝으면은 그쪽에서 일을 하는 거구나 해서 자기 직업을 알리기 위한 그런 이유였다고 합니다. 그게 참 웃기지 않아요? 그 생각을 해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머리 색깔로 자기 직업이 표시된다. 그걸 숨길 수도 없고, 그걸 항상 거짓말을 못하고 숨기지 못하고 그걸 항상 꼭 표시해야 된다라는 그런 되게 옛날 생각의 마인드라고 떠오르게 됩니다. 근데 그게 좀 요즘의 금발머리에 대한 이미지와 그때 당시의 이미지가 조금 연관성이 있다라고 좀 제가 좀 느껴요. 왜냐하면은 요즘에 금발머리로 탈색을 한다 하면은 조금 저 사람은 조금 날라리 같다, 좀 더 성격이 조금 더 좀 남다르다, 라는 좀 튄다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남자 여자건 마찬가지로 머리를 탈색을 하고 다니면은 조금 이제 좀 머리에 대한 좀 반항심을 보인다, 약간 이런 것도 좀 있고요. 심지어 외국에서는 이제 두 가지 여성들의 종류가 있어요. 이제 브루넷이라는 종류가 있고, 그리고 블론드가 있어요. 그래서 브루넷 같은 경우는 갈색머리고, 갈색머리는 되게 좀 차분하고 좀 더 이제 옛날 스타일이고, 조금 더 이제 이렇게 착한 그런 이미지를 좀 띄운다 하면은
반대로 블론드는 좀 더 활발하고 조금 더 이제 성적으로 좀 더 오픈되어 있고 좀 더 남자들한테 시선을 좀 더 받고 좀 섹슈얼한 그런 이미지를 갖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바라보는 금발머리와 그때 당시에 우리가 로마 시대 때 그런 성적으로 일하시는 여성들을 밝게 해야 된다라는 게 거기서 유래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좀 금발머리에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좀 둘이 역사적으로 연관성이 있다라는 게 조금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머리의 색깔을 가지고 그 사람의 편견을 갖는다는 개념이 계속 점점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AD 500에서 1500년 사이에는 언제쯤에 한번 스코틀랜드에서 빨간 머리라는 게 처음으로 유전적 돌연변이로 이제 최초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의 평생 그런 색깔이 없다가 갑자기 머리가 갑자기 붉은 머리, 오렌지 약간 붉은 계열의 색상인데 그런 머리가 갑자기 생기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되게 이제 안 좋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를 바로 위치크래프트랑 관련됐다라고 하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마녀, 마법 이런 쪽에 관련됐다. 그래서 되게 안 좋게 보고 그거를 비판을 하는 그런 관점에서 사회적으로 이제 좀 외면하고 그런 식으로 바라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봤지만은 엘리자베스 여왕, 그러니까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the first라고 하죠. 그래서 첫 엘리자베스 여왕이 심지어 붉은 머리였잖아요. 그래서 그 여왕이 1558년도에 여왕이 됐어요. 근데 그날 뒤로부터는 사회적으로 붉은 머리는 그래도 괜찮다라는 인식이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여왕의 힘이 굉장히 대단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사람이 참 순수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냥 빨간 머리 못 보던 게 갑자기 나타나면은 이건 좀 마술이고 안 좋다 막 위치크래프트다 해가지고 되게 막 안 좋게 막 사회적으로 좀 막 내쫓으려고 하고 되게 안 좋게 바라보다가 심지어 갑자기 우리의 영국의 여왕이 붉은 머리를 하고 다녀 딱 나왔어. 그러니까 갑자기 사회적으로 되게 그거를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참 순수한 것 같은데 이 머리 색깔에 자기의 이미지와 자기의 어떤 그런 사람들이 외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모습을 보고 판단한다는 그런 게 참 또 이런 부분이 또 흥미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현대 염색 기술을 알아보려면은 일단 19세기 중반으로 한번 가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발명한 사람은 윌리엄 헨리 펄킨이라는 영국의 화학자였어요. 근데 이 분이 1856년도에 그때 당시 만으로 18세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거를 발명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이분이 염색을 발명하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사실은 말라리아의 치료법을 연구를 하려고 그거를 개발하려고 연구를 하는 과정에 그러니까 말라리아가 그때 당시 이제 아직도 문제니까 말라리아 치료법을 연구를 하려고 개발하는 그 과정에서 우연으로 염색 색소가 변하는 거를 목격하게 돼서 그거를 이제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 시험관 안에 이제 약물을 이제 많이 섞잖아요. 이렇게 유리로 생긴 그 시험관, 기따르게 생긴 그 시험관 안에다가 이제 약물을 막 섞고 막 이러는데 그거를 이제 밤에 놓고 다음날 이제 아침에 와서 그거를 이제 발견했는데 이 안에는 이제 똥물같이 생긴 그런 이제 약품이 남아 있으니까 그거를 씻어낸다고 해서 씻어내고 나서 딱 봤는데 그 안에 병이 밝은 보라색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거를 우연히 색깔이 변했다라는 걸 발견해서 그 성분을 모빈이라고 이제 그때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빈이라는 게 이제 발명되기 전까지는 이제 인간은 어떻게 염색을 했냐면은 뭐 식물로 아니면은 뭐 아까 말했듯이 금속 아니면은 광물 뭐 이런 데서 이제 유래돼서 그거를 파우더로 뭐 갈아가지고 물들이거나 그래서 옷감 염색을 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해서 염색을 물들이거나 그런 방식밖에 없었습니다.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되게 오래 걸리고 어렵고 이런 이제 자연 그런 물질을 이제 구하는 것도 되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냥 비싸기도 하겠죠. 그런데 모빈이라는 성분은 이제 개발하고 나서는 이게 되게 쉽고 빠르고 그리고 저렴하게 인공적으로 이제 색소를 투입해서 옷감을 염색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됐죠. 그래서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옷감을 염색할 수 있게 된 거고 심지어 이제 1862년도에는 빅토리아 여왕도 모빈으로 옷감을 염색된 거를 가운으로 이제 입고 다닌 적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빈이라는 성분은 아까 말했듯이 밝은 보라색밖에 표현이 안 됐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다양한 색깔들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1863년도가 돼서야지 가능해졌습니다. 자, 이게 누가 발명했냐면은 아까 말했던 그 윌리엄 헨리 펄킨의 대학교의 스승이 개발을 했습니다. 이분 이름은 어거스트 윌헬m 본 허프맨이라는 사람인데, 이 모빈에 우연히 발견된 그 성분을 기본으로 PBD라는 패라페닐레인, 좀 발음이 하기 어려운데 PBD라는 약자로 알아주시면 되는데, 이거를 개발을 했어요. 자, 이게 뭐냐면은 산소를 만나면은 이 색소가 변한다라는 이게 기술을 좀 더 연구를 해서 개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부로는 이제 보라색뿐만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색깔들을 여러 가지를 이제 연구를 해서 인공적으로 색소를 염색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연모제 모습 있죠. 그거는 그러니까 상업용으로 출시된 거는 처음으로 1907년도라고 합니다. 이분은 누구였냐면은 유진 폴 루이스 슐러라는 분이 이 연모제를 개발을 하면서 모발의 색소를 변화시킬 수 있다. 아까 그 말했던 PBD 성분으로 이용을 해서 그 기술로 산화 작업으로 모발의 속을 침투해서 그 색소를 변화시키는 것, 인공적으로 색깔을 변화시키는 기술을 발명하면서 이거를 오리엘이라는 이제 이름을 붙이면서 이제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그 로리엘 그 회사의 설립자입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설립하신 분이 이분이에요. 유진 폴 루이스 슐러, 프랑스 회사고요. 이분이 그때 출시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역사가 오늘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회사가 굉장히 오래됐죠. 그러면 한 1907년도에 설립했으니까 그러면 한 100년 넘은 거의 113년이 된 회사네요. 굉장히 오래됐죠, 역사. 저도 오늘 이거를 이제 조사하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오래된 회사고 거의 연모제 회사들 중에서도 가장 거의 제일 오래된 회사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세기 초반부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염색을 자유롭게 원하는 색깔로 이제 변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염색을 점점 접하게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1968년도가 여권에 자기가 어떤 머리색인지 표기하는 게 마지막 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자기의 머리 색깔이 자기의 정체와 일치하고 그거를 이제 표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색깔을 변화하고 바꾸고 뭐 갈색 머리였다가 금발머리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 머리 색깔이 자유롭게 바꿀 수가 있으니까 이제 여권에 더 이상 늘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1968년도 이후부터는 자기 여권의 머리 색깔을 표현하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의무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최초로 언제 염색이 이제 기술이 들어왔냐면은 1960년도에 우리도 이제 처음으로 이제 생산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파우더 타입으로 해가지고 두 가지 액체를 섞어서 파우더랑 그 액체를 섞어서 산화제를 섞어서 이제 만들어서 색깔을 표현하는데 그때 당시에 아무래도 기술이 처음이라서 되게 아모니아 냄새도 강하고 그리고 되게 이제 모발에 이제 손상도 많이 일으키고 두피에 부작용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그 기술은 지금 안 쓰죠. 더 많이 발달되었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사회적인 좀 인식이 조금 아직 좀 멀어서 염색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더 활발하게 인기가 유행이 되기 시작하려면 한 1980년도 그리고 1990년도까지 되어야지만은 좀 더 대중화되면서 특히 그때 당시에는 우리 이제 아이돌,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이 좀 더 이제 많은 활동을 하면서 텔레비에 나오면서 염색이라는 거를 조금 더 유행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남자건 여자건 이제 염색을 하는 거는 이제 많이 흔히 볼 수가 없었고요. 심지어 이제 남자가 염색하는 것도 90년대 초반까지는 그래도 조금 좀 안 좋게 좀 왜 남자가 염색을 하냐 약간 이런 식으로도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 있었습니다. 자, 그 물론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웃기죠. 왜냐하면 오늘은 남자건 여자건 둘 다 뭐 염색을 많이 하고 심지어 남자들도 이제 많이 이제 미용 쪽에 미 쪽에 많이 관심도 갖게 되면서 이런 변화가 이제는 염색을 아주 흔히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 와서 이제 염색이라는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왔고, 지금까지도 트렌드도 몇 바퀴나 많이 돌았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는 염색 기술이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염색 기술, 염색 테크닉, 트렌드는 아직도 더 많은 것들이 더 많이 생길 거고, 그리고 신기한 것들이 많이 또 유행이 돌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고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무슨 유행을 하고 있냐면은, 요즘에 트렌드가 많이 떠오르는 거는 옴브레가 굉장히 많이 이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옴브레라는 게 뭐냐면은 위에랑 아래랑 좀 그라데이션으로 색 차이가 있는 형태를 옴브레라고 해요. 그러니까 위의 색깔과 아래 색깔이 완전히 다른 색깔이 되고 투톤이라고 하죠, 그거를. 그래서 위에는 이제 어두운 갈색으로 하고 점점 아래로 내려가면서 조금 더 밝은 색깔로 표현이 되는 것을 이제 옴브레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비슷한 단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발레아주라는 단어도 들어보셨는데, 발레아주는 이제 테크닉을 말합니다. 이제 바르는 테크닉을 말하는 거고, 발레아주라는 뜻은 프랑스어로 쓸다. 예를 들어서 빗자루를 쓴다. 그 액션을 발레아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염색붓으로 발레아주를 한다라는 건 테크닉을 말하는 거고, 연모제를 딱 봤을 때 붓을 이렇게 위아래로 쓰는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은 발레아주랑 옴브레랑 다른 거냐? 뜻은 다르지만은 옴브레를 하기 위해서 발레아주 테크닉으로 그 중간 그라데이션을 이렇게 투입하고, 그리고 맨 아래 부분까지는 다 발라가지고 완벽하게 색깔을 다 입히면은 위에서 아래까지 색깔이 그라데이션을 변하면서 발레아주 옴브레라는 게 같은 이제 그 언어에, 아니 같은 이제 문장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헷갈리지 말고 명확하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옴브레가 지금 요즘에는 유행하고 있지만은, 이제 요즘에는 많이 보이는 게 뭐냐면 되게 밝은 색깔들이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핑크, 뭐 이렇게 코털이 베이지, 아니면 심지어 뭐 블루, 뭐 코발트 블루,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는 되게 애쉬 블루, 블루 이런 밝은 색깔이 이제 되게 많이 이제 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최근에 이제 아이유가 이제 블루밍이라는 이제 뮤직비디오에서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블루에 되게 또 관심을 또 많이 핫하게 또 요즘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블루라는 게 참 웃긴 게 뭐냐면 이 색깔이 되게 빠지기 되게 쉽게 알고 있거든요. 이제 블루를 하기 위해서는 탈색은 일반 한국인이 탈색을 2번 정도는 이상을 해야지만은 이 밝은 노란색이 되고, 그 상태에서 이제 블루 색소를 입혀야지 그때 밝은 블루가 나옵니다. 탈색 한 번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탈색을 아예 안 한 상태에서 블루를 한다라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죠. 일단은 이제 블루의 단점이 뭐냐면은, 일단은 색깔이 이제 빨리 빠지는 게 이제 단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블루가 이제 색깔이 많이 개발을 해서 조금 더 이제 오랫동안 지속되기를 이제 만들면서 기술이 많이 발달되었지만은, 이런 이제 블루처럼 이제 특이한 색깔들이 많이 유행하면서 기술도 같이 함께 같이 늡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새로운 색깔이 나왔어. 예를 들어서 핑크를 했어. 근데 핑크가 이제 빨리 빠져. 그런데 핑크를 좀 더 오래 가기 위해서 어떻게 연구를 하느냐, 어떤 기술을 발달하면서 개발하게 되는 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트렌드, 우리가 접하지 못한 색깔들을 이제 새로 나오면서 그 같이 기술도 같이 개발하고 연구하면서 같이 발전해가는 이런의 염색의 진화된 모습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트렌드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돼야 될 이유는, 일단은 염색에 좀 더 매력이 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염색이라는 거는 이제 발라놓기만 하면은 나머지는 시간만 방치하다가 이제 감으면은 끝나는 거죠. 그리고 선택만, 최초의 염색을 선정만 잘 해놓으면은, 그러면은 남한테 시켜서 바르면은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계속 염색을 달라붙어서 계속 할 필요가 없고, 염색은 내가 써서 누구한테 맡기면은 그 사람이 똑같이 발라, 내가 하는 거랑 그 사람이 하는 거랑 똑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고, 그 사이에 나는 이제 다음 손님을 받으면서 상담을 하고 다음 손님 커트를 하고 이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매출을 상승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고,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이 똑같이 결과를 반복해서 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제 트렌드 얘기를 이제 좀 더 마무리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 트렌드는 항상 돌고 돕니다. 돌고 돈다는 얘기는 뭐 10년 전에 유행했던 게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유행하는, 지금 요즘 유행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지나가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 어제 날로 이제 유행이 되고, 내일 유행할 것이 오늘 유행하면서 계속 이제 돌 겁니다. 2년 뒤에 염색은 뭐가 유행할지, 5년 뒤 혹은 10년 뒤에 어떤 염색이, 어떤 컬러 트렌드가 유행할지 저도 궁금하고 매우 기대가 됩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직접 살롱에서 새로운 색깔들을, 이제 새로운 트렌드를 여러분들이 창작해내고 창의적으로 이제 만들어낼 수 있고 그걸 유행시킬 수 있다라는, 그게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흥미를 가질 수 있고 오랫동안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모티베이션, 그런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용이라는 세계랑 이제 커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내는 스타일을 이제 제시를 하면서, 트렌드를 제시하면서 앞으로 유행을 바꿔놓을 사람은 지금 다음 세대, 저는 이제 지나갔고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이고, 이 대를 이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트렌드도 만들어내고, 멋있는 염색, 예쁜 커트, 이름도 멋있게 지으면서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어 나갈 다음 세대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염색에 대한 기초를 꼭 알아두셔야지 앞으로 새로운 개발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 다음 학기를 여러분 오시면서 같이 함께 수업하는 거를 같이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학기 때 또 꼭 뵈서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만나 봬요.